네, 우선은 미증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시장에 꼭 필요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중 관세 전쟁에서 협상으로의 전환 기대, 그리고 엔비디아 매수 시점인가. 자, 이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 주셨을 때 이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 중국과 연준 이야기도 해주셨고 빅테크의 지금 밸류에이션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딱 말씀해 주신 숙제들이 그래도 풀려가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오지 않았나. 그때도 제가 이제 계속 그 치킨 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둘이서 계속 이제 달려오지만 결국에는 충돌 직전에 핸들을 둘 다 꺾을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먼저 지금 핸들을 꺾을까 하는 그런 딱 분위기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장의 충격을 가장 완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계속 찾으면서 이미 상호관세 쪽에서는 유연하게 지금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덤핑하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연준 쪽에 약간 뭐랄까 좀 탓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또 연준의 독립성을 악화시킨다던가 또는 이 부분 때문에 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 부분도 다시 또 이제 정상화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에 가장 충격을 덜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갈 거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행히 중국과의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협상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서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이 중국과의 이제 매출에 있어서 가장 눌려 있었던 빅테크들이 그래도 크게 어제 오늘 지금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미국이 손을 내민 상황이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시진핑한테 좀 넘어갔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시진핑은 협상에 그렇게 바로 응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핸들을 내가 꺾어야 될까?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부터 수입되는 품목들이 이미 전자제품, 뭐 전자장비, 가전제품, 섬유 의류, 그 다음에 뭐 의류 제품 다 인플레이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놓은 상품들이 보시면 곡물이라든지 가금류, 석유, 천연가스, 의약품, 뭐 반도체, 항공기, 뭐 항공기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빼고는 사실 중국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마 반도체 빼고는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은 조금 더 핸들을 조금 더 붙잡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선 일단 미국 쪽에서 먼저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 빅테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중국 쪽에서 반응이 왔을 경우에 그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빅테크들이 또 한 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빅테크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번에 좀 컸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히토리오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갖고 가지만, 이제 70%를 갖고 가지만은 정제된 히토리오는 거의 중국이 90%를 이제 점유하고 있거든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히토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반도체, 뭐 미국의 전자제품까지요. 스마트폰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사실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좀 강하게 건드리지 않았는가.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H20이라든지 A200 같은 엔비디아의 어떤 저가 사양들,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을 수출을 제한해버렸던 거, 이 부분들이 또 강하게 어떻게 보면 카운터 오퍼로 지금 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결국 이제 협상장에 이제 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왔을 경우에 중국의 약점은 제가 계속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금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쵸. 나머지 70%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사실 뭐 한국하고 뭐 미국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반도체 카드를 꺼내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에 대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카드를 끌어야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양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또는 IT 제품들,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기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젠슨 황 CEO가 중국을 좀 앞서 찾기도 했잖아요. 바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점도 계속해서 향후 기대 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젠슨 황 대표가 좀 빨리 중국에서 영업을 빨리 개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좀 빨랐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든지 애플하고 사실 약간 좀 차이점이 확실히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은 젠슨 황 대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를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생산도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TSMC 공장이 새로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지면서 이제 생산도 다 미국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하고 거기서 또 팔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을 또 밖에서 해갖고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다가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AI 반도체도 독점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H20을 미국 정부가 수출 금지를 시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매출량이 한 10% 정도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리서치하우스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젠슨 황 대표는 굳이 사실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이 그런 전략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기를 끊고 미국 쪽으로 전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시장은 어차피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은 미국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결국은 중국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얘기 나오는 게 H20하고 A200을 텐센트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JD.com 이런 큰 샤오미 같은 이런 빅테크들, 중국의 빅테크들이 워낙 재고량을 지금 많이 쌓아놔갖고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계속 중국에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젠슨 황 대표가 제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황이 좀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재밌는 게요. 저는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가 나왔는데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체크해봤던 투자 의견이 다 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만 스트롱 바이였고 애플은 바이, 테슬라 홀드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유지된다라고 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오르는 게 그거보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그만두고 네. 이제 다시 컴백하면 어떤 때는 이제 도지에 간다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나온다니까 주가가 그렇기도 올라가잖아요.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면이 크고 펀더멘탈이 그래요. 바뀌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테슬라는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IT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관세 부과가 어느 정도 좀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준다 그러면은 저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였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만 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제 매력도가 조금만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스트롱 바이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좀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강한 상태다. 네, 스트롱 바이로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CEO도 벌써 마케팅을 저렇게 잘하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젠슨 황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같이 여쭤볼게요. 그때 엔비디아 외에 같이 반도체 쪽에서 브로드컴도 강력 매수 의견이 있었고 다른 빅테크들도 역시나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바뀌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 제가 그 반도체 자립도를 제가 한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0%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의 TSMC, UMC 이런 회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을 주로 해주는 데가 인텔이라든지 AMD,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면 그 부분에 제한이 좀 풀릴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인텔 요즘 올라가는 속도 되게 좋거든요. 그쵸. 전반적으로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이
미국의 반도체들이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딱 한마디로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슈 제목이었던 엔비디아 매수 시점인가? 오늘 4% 강세인데 매수 가능한가요? 저는 뭐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성장주를 오. PER 20배에서 언제 저희가 사보겠습니까? 여전히 예,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네. 그리고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라든지 AI 산업 쪽은 지금 아무리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공급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공급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성장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또는 AI 산업은 계속 붙잡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지금 붙잡자 엔비디아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